작가 은희경의 7년 만의 신작 빛의 과거를 소개합니다. 사서들의 옹알이 사서 진날치입니다. 책의 도입부터 책 전체를 관통하는 선명한 주제어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 섞임. 1977년 숙명여대 기숙사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이 섞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희비극들을 40년 후인 2017년에 기억하고 되새기며 새롭게 체화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작중 화자인 김유경은 기숙사 동기인 김희진이 쓴 자전적 소설 지금은 없는 공주들을 통하여 1977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떠올리게 되고, 김희진과 공유하는 과거의 경험이 저마다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고 편집되어 현재의 자신들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희진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그 시절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면, 김유경은 친구의 소설 속에서 세 번째 공주로 등장하는 자신을 혼자서 긍정하고 냉소하며 반성하고 체념하기를 반복합니다. 두 여성이 공유한 경험과 각자의 견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장면은 거의 드물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티키타카를 이어가는 흐름이 은밀하면서도 꽤 팽팽합니다. 마치 숨어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즐거움과 더불어 웃기지 않는 걸 참지 못한다는 지론을 가진 은희경식 유머러스함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어 마음껏 발을 내딛고 걷듯이 빠르고 쉽게 읽힙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58년 개띠로 집단 정체성을 부여받은 베이비붐 세대를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처음으로 확대경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본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하게도 아롱다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은희경 작가의 끝까지 개인으로 늙고 싶다는 바람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기숙사에서 살았던 여성들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닿은 모래알갱이 같은 개별적 존재들의 빛나는 과거를 함께 추억한 기분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훌쩍 대학 새내기만큼 어려졌다가 빛의 속도로 조로해버린 감정이 들어서 한동안 멍했었네요. 40년은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간극입니다. 공유한 경험 속에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김희진과 김유경의 티키타카 한 부분을 낭독하며 이번 주 사서옹알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 번째 공주였다. 모종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든 아니면 오해를 풀든 간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요구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왜 비련의 여주인공을 흉내내며 제풀에 도망을 치는 것일까? 피해자임을 과장하는 제스처가 동정심을 유발해서 남자를 뒤따라오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일까? 어쨌든 피해자인 주제에 제 쪽에서 자리를 피해주는 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자기도취적이며 위선에 익숙한지 알 수 있다. 회피야말로 가장 비겁한 악이다. 애매함과 유보와 방관은 전 세계의 소통에 폐를 끼친다. 게다가 그녀는 적에게조차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한다. 모두에게 맞춰주면서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주 중에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 번째 공주 타입이다. 나는 거기에서 잠시 책을 덮었다. 익숙한 이야기였지만 읽기 쉬운 글은 아니었다. 나와 공유한 경험에서 나왔다는 점도, 그 중에서 특히 내가 보지 못했던 쪽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소설 속에서 신랄하게 묘사됐듯이 나는 누군가 부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문을 잠가놓은 채 버림받고 잊힌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그럴 만한 자신감이나 배짱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가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불안한 나머지 안절부절 낯빛이 변했고,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주말마다 매번 의욕과 절망 사이를 오갔으며 이미 결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상상에 스스로 불행해했다. 그가 점호 시간을 한참 남겨놓고 일찍 가버릴 때의 놀람과 실망에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없는 공주들을 위하여 나는 몰랐겠지만 세 번째 공주를 다방에서 뛰쳐나가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약점에 대처해왔던 방식 그대로 나는 노력하고 준비해야만 나를 드러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으며 그리고 피해버렸다.